자, 이번에는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 자, 소송을 걸긴 걸었는데 1번 소송을 걸긴 걸었는데 1억에 대한 이자 밀린 걸 1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1억 12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은 한 달치 좀 착오를 일으켰어. 두 달치 1억 1000만 원인데 1억 1200을 달라고 한 거야. 사기예요, 아니에요? 그거 200만 원 좀 착오로 조금 더 적었다고 이걸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르더라도 첫 번째 줄급법은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 기인한 것이거나 과실사기지. 이 부분은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 아닙니다. 한편 2번 이거는 불능범 볼 때 봤죠? 민사소송에서 소위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면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소송비용 청구 절차가 아닌 두 번째 줄 중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면 이건 불능범이에요. 그 다음 3번 이건 아까 노래를 불렀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가압류를 한 거 소용없어. 가압류, 가처분, 말짱 꽝입니다. 4번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거 이거 사기 안 됩니다. 혹시 형사에서도 괜찮나? 검사가 상대방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거 이거 위법이다 아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이야. 왜? 검사는 유리하게 재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걸 뭐라 그래? 아주 깔끔하게 전문용어로 객관 의무. 검사는 피고인한테 적이지만 정당한 피고인의 권리는 검사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민사는 그거 없어. 민사는 없어요. 따라서 민사 원고가 상대방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감췄다고 해가지고 무슨 증거인멸죄라든가 또는 객관 의무 위반 이딴 거 없습니다. 사기죄 안 돼. 그 다음 5. 사망한 자를 한 소송 제기. 이건 요거하고 똑같아. 자,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B는 이미 A가 소송을 걸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야. 그럼 B는 죽었고 죽은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B를 상대로 B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B를 상대로 소유권을 뺏어올 수는 없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그 밑에 실제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7.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권한 없는 사람을 상대로 요거 권한 없는 자를 상대로 다음 페이지 똑같아. 8, 9, 10이 다 똑같습니다. 타인과 공모하여 공모자를 상대로 똑같은 거야 다. 타인과 공모하여 땅은 B 건데 공모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B 땅 내놓으라고 C한테 소송을 거는 거야. 이건 미친놈이지 이게. 불능범이야 일종의. 10번부터 봅시다. 똑같아. 타인과 공모하여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 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 다 소송사기 불능범입니다. 9번은 또 왜 그러느냐면 법정 화해 내용이 실제 법률 관계가 상이한 경우 이 법정 화해라는 것은 자 A가 B한테 1억을 빌려줬고 B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당연히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겠죠. 그중에 일부 한 2천 정도는 갚았어. 2천 정도는. 지금 한 8천 남았어.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A는 2천은 이자고 원금은 땡전 한 푼 갚은 적 없다고 1억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때 B가 배째라. 나 재산도 없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 멋대로 해라. 그 대신 5천으로 쇼부를 보면 내가 5천은 깔끔하게 갚을게. 쉬운 말로 우리 이거 5천에 퉁치자는 거야. 그래서 실제는 1억을 빌려줬는데 법정에서 둘이
화해를 합니다. 화해란 생활용어로서 화해란 싸움박질한 다음에 화해하는 거지만 법률용어로서 화해란 둘이서 상호 양보를 하고 양보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을 끝내는 걸 화해라고 그래. 그래서 5천만 원의 화해를 했습니다. 자, 요거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알고도 서로가 얘는 5천을 3천을 줄인 거고 얘는 뭐 1억을 받을 수 있지만 얘 능력상 1억은 불가능해서 그나마 뭐 타협의 결과 5천만 원으로 했다면 이건 화해고 사기 아니야. 얘 알고 봤더니 재산이 50억이나 있는 인간이야. 사기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사기 안 됩니다. 화해라는 게 그거거든. 알고도 내 1억 받을 거 있지만 내가 소위 말해서 양보해주겠다. 5천을 갚는다면 나머지 5천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게 화해고 그 약간 속여가지고 나 재산 없다고 뻥카를 쳐가지고 화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사기죄 안 됩니다. 11번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갑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자신만이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 관련 전산 시스템에 갑이 예금을 했고 인출할 예정이라고 입력했고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금융기관의 변제 공탁으로 패소한 경우 자, 요거 사기죄 안 돼. 왜? 갑이 피고인은 A라고 합시다. A 명의로 1억을 예금한 거야. 소위 차명계좌지. 차명계좌. 그래놓고 이 돈은 갑만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피고인도 동의를 했고 기록에도 갑이 예금을 한 거고 명의는 A로 돼 있지만 갑이 예금을 한 거고 이거 지금은 안 돼. 금융실명제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에 금융실명제가 안 됐을 때 가능했던 얘기야. 갑이 예금했고 갑이 인출할 거라고 기록까지 했으니까 A가 예금을 달라고 해도 줘 안 줘? 안 주지. 그랬더니 A가 열받아가지고 은행을 상대로 왜 내 예금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왜 안 주냐?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해. 네 거 아니잖니. 패소를 하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이건 이깁니다. A가 패소를 했다고 해서 이거 소송 사기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안 돼. 왜? 자기가 예금 자기가 달라고 하는데 무슨 그 대신 갑과의 약속을 깬 거지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이에요. 갑과의 약속을 깬 거 채무불이행입니다.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이라는 건 뭐야? 은행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든. 이렇게 해놨는데 A가 돈 내놓으라고 하니 여러분이 은행 직원이나 은행 책임자라면 이거 어떡합니까? 갑이 예금을 하고 명의만 A 앞으로 돼 있고 갑이 예금하고 갑이 인출하기로 다 약속을 한 이 돈을 A가 소송을 걸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예를 줄 수도 없고 예를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때 하는 게 바로 이게 변제공탁이야. 나는 어떤 놈이 진짜 주인인지 모르니까 이 1억 공탁 법원에다 맡길 테니까 법원이 재판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그놈한테 주세요. 우리는 책임지기 싫어요. 이게 변제공탁이거든. 골치 아플 때 하는 게 변제공탁이야. 그래서 변제공탁을 하는 바람에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안 돼요. 자기 예금 달라고 한 거니까. 자, 그 다음 4. 재산상 손해 발생. 사기죄 성립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어야만 되느냐에 대해서 다소설은 당연히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판례는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는 기수이고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판례 두꺼운 글씨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해도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만 했다면 사기죄 성립되는 겁니다.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손해 산정의 기준, 이 사기죄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손해 액수는 뭐하러 산정하느냐? 손해 액수가
5억이 넘으면 특경가법에 의해서 가중되고 50억이 넘으면 더블 가중이거든. 이명박이 바로 다스 돈을 수백억을 횡령했기 때문에 뭐 50억이 넘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처벌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것인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것인지 금액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 뭐 피해 액수를 정해야 되거든. 한편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판례, 이것도 순경시험에 2번인가 나온 거야. 보통 이제 A가 돈 많은 여자 B를 이제 사기를 치는데, 이 사기꾼들은 밑밥을 좀 뿌려. 그냥은 잘 안 넘어니까 뭐 미국에서 큰 사업하다, 뭐 한국에서 뭐 사업할 한 아이템 하나를 물색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B한테 선물 공세를 해. 블루다이아 2천만 원짜리. 그랬더니 B녀 끌고 다닌 차가 낡았다고 또 BMW 미니, 여자들이 이거 끌고 다니면 빨간색 이거 아주 섹시하고 예쁘다고 하면서 BMW 미니 3,700만 원짜리를 선물 공세를 합니다. B녀가 뻑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거 나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A가 뭐라고? 껌값이라고. 나 미국에 1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트럼프야 뭐 몇십조 되지만 트럼프까지는 안 돼도 내가 1조 정도 재산 갖고 있고, 뭐 조그만 기업, 미국에서 조그맣지 우리나라에 보면 대기업입니다 하면서 이런 껌값 뭐 다음에 더 좋은 선물도 하겠다고. 그리고 몇 달 사귀다가 뭐 미국이 이 북한부하고 관련하면서 우리 회사가 북한 관련 회사인 줄 알고 이거 송금을 차단해서 지금 100억 돈을 갖다 보내야 되는데 차단됐다고 하면서 뭐라고? 잠깐 돈 좀 한 10억 돌립시다. 그냥 돈 없다고. 그러면 당신 그 부동산 강남 아파트 퇴화 10억 원 하니까 그 담보로 잠깐 10억 뺐다가 100억 오면 지금 이거 송금 의뢰서 지금 우리 기업은 북한하고 상관도 없고 좀 있으면 이거 풀려서 올 거라고, 오면 내가 10억 얼른 줄 테니까 잠깐 담보로 집을 넘기달라는 것도 아니고 담보로 좀 해달라. 그래서 담보 넣고 10억 빌려줬더니 뭐 날 샌 거지. 자, 이때 이 사기범 피해 액수는 10억이에요. 4천이라고 합시다. 4천. 10억이에요. 9억 4천이에요. 이거 10억이야. 이 밑밥 뿌린 거 계산 안 넣습니다. 그냥 10억이 재산상 피해 액수야. 그래서 두 번째 줄 뒷부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네 번째 줄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대가를 공제할 게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10억이 재산상 피해가 되는 겁니다. 한편 이때 이 B녀가 그 10억에 자식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5억, 2억이라 합시다. 2억을 대출받아서 자식을 줬는데 알다시피 여러분이 2억을 대출받으면 근저당이라는 건 30%를 추가해요. 그러면 2억에 30%면 6천만 원이지. 그래서 저당 액수는 2억 6천으로 잡혀. 왜? 이자 밀리고 강제집행 비용하고 하면 빌려간 돈은 2억이지만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근저당이라고 그래. 그 밀린 이자와 추가 액수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거. 2억을 저당 잡으면 그냥 저당. 2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 근저당.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A한테 속아서 넘겼습니다. 자, 소유권을 넘겼어. 아예 소유권을 넘겼어. 자, 그러면 이 B녀의 피해 액수는 10억이에요. 7억 4천이에요. 왜? 이미 돈 빌려가지고 이거는 빠져나갈 돈이니까 재산에서. 단 2억을 빌려가지고 지금 한 몇 년 동안 갚아가서 지금은 1억을 갚고 잔금이 1억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뭐 이때는 1억이 피해 액수가 됩니다.
됩니다. 1억을 빼고 9억이 PX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판례의 둘, 넷, 여섯 번째 줄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손해를 계산하되 뭐 7억 4천 단 바로 아래줄 중간 뒷부분 피보존 채권액 등을 뺀 실제 교환 가치를 부동산 가액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1억을 갚았으면 이제 얼마? 9억이 PX가 되는 거고 땡전 한 푼 안 갚았다 뭐 7억 4천이 PX가 되는 거죠. 3번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의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걸로 처리한 거. 이거는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 합산해서 제외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금융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A가 1,000만 원씩 3회 출자를 했고 갑이 얘한테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1,000만 원도 또 투자를 한 거야. 그럼 뭐 요건 제외한다고 그냥 3천만 원이 PX에 해당된다고요. 한편 4. 어음수표 할인에 의한 어음수표 할인이 뭐라고 그랬나 이쪽 앞에. 학생 어음수표를 할인한다는 게 뭐라고? 싸게 파는 거. 현찰 1억하고 어음 1억은 다르거든. 현찰 1억은 말 그대로 그래서 도박판에서 뭐 현찰이 최고란 말이 어음은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음 1억을 다 주고 사는 그런 미친놈은 없어. 그런 놈 있으면 나 소개 좀 시켜줘. 난 대번에 재벌될 수 있습니다. 어음 싸그리 사다가 다 원가에 다 팔면 어음은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제값에 못 받아. 제값을 못 받아. 깎아야 된다고. 깎아서 팔아야 된다고. 그게 할인이야. 그래서 1억짜리 어음을 요건 뭐 8천만 원의 할인을 했는데 이 어음이 완전히 소위 딱지어음 거의 부도가 99% 이런 걸 딱지어음이라고 그래요. 딱지값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뭐 사기 액수는 어음 가격인 1억이에요. 할인 가격인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실제 받은 돈 8천만 원이 할인 가격이 사기 액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 보험금의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다리를 조금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장애를 불구라고 해가지고 1억을 받았다면 뭐 1억 전체가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고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 실행의 착수는 기망행위를 시작한 때고 기수 시기는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죠. 한편 세 번째 줄 뒷부분 판례는 태풍 피해 복구 보조금과 바로 아래줄 끝부분 장애인단체 지회장이 요 허위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거 이 두 개 판례 다 나왔어 시험에. 이건 또 뭐냐면 알다시피 태풍이 오면 농부 A가 농사를 짓다가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농지가 절반이 산에 파묻힙니다. 그러면 이제 A 국가가 이거 뭐 태풍 피해 지역을 구조해 준다고 해서 구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A는 몇 프로 피해를 본 거야? 신고하라고 그랬더니 A 얼마야? 50%일 것 같지? 50%는 완전히 묻혔고 여기도 뭐 산사태가 났다면 여기도 뭐 뚝이 터지고 벼 다 쓰러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A 신고할 때 50% 신고 안 해. 뭐라고? 100% 다 손해봤다고 신고합니다. 그럼 100% 다 인정해 주나? 아닙니다. 군 직원이 나와서 현장 답사를 한 다음 이건 50평은 100% 다 인정해주고 나머지 50평은 벼가 쓰러지긴 했는데 요거 군 지원해 줄 테니까 세워가지고요 씻어서 세워가지고 수확하면 요거 50의 수확은 다 못해도 50 중에 30 정도는 수확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 피해? 70. 그렇게 군 직원이 지정을 해주거든. 따라서
태풍 피해를 100% 봤다고 허위 신고를 한 걸 이걸 사기죄 실행에 착수를 할 수 없고, 장애인 단체 지회장이 역시 1년 동안 쓴 돈이 5억 10억이라고 뻥을 쳤는데 사실은 7억밖에 안 썼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7억밖에 안 쓴 걸 10억 썼다고 해서 다음 해에 장애인 지원금을 더 주나? 안 줘. 안 준다고. 왜?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줘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지회장이 허위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뻥카를 칠 만큼 더 안 줘. 더 줄 리가 없으니 사기죄 실행에 착수가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두 개 다 시험에 나왔어. 2번씩 나온 것도 있어. 바로 아래 판례. 타인을 사망하는 걸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요즘에 하도 타인을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그 타인을 죽여버리고 보험금을 챙기는 일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나왔죠. 그 남편 자식이 신혼여행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 19살짜리밖에 안 되는 여자를 니코틴 액을 넣어가지고 죽여버려놓고 죽었다고. 일본에서 화장해가지고 제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부검도 안 되게. 근데 일본에서 화장하기 전에 부검을 했더만 니코틴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그놈 살인죄로 무기를 받았나? 지금 수사 중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반드시 그 사람이 확인을 하고 자기가 꼭 서명을 해야 생명보험 가입해줘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가 그 제3자인 것처럼 가짜로 서명하고 했다면 이건 무효야. 두 번째 줄 중간이 핵심입니다.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유효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무효야. 죽어도 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일종의 불능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실행에 착수 인정 안 됩니다. 한편 두 번째 판례는 오히려 기수에 이르는 판례죠. 이것도 시험에 다 나온 거야. A가 B를 기망해서 B로 하여금 예금 통장과 캐시카드, 현금 카드를 만들게 하고, 통장과 도장은 B가 보관하고 카드는 A한테 B번과 함께 넘겨요. 그리고 A가 B를 기망해서 이 B 통장에다가 1,700만 원인가를 입금하게 합니다. 입금해놓고 B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수상하거든. 이거 현금카드를 줬고 B번까지 알았는데 이 인간 이거 뽑아가면 난 완짱 꽝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심이 가가지고 1,7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전부 다 인출을 해버립니다. 그런 바람에 A가 인출하러 카드로 돈 뽑으러 갔다가 말짱 꽝 된 거야. 자, 사기죄 기수이다 미수이다? 대부분 이제 미수라고 하지. 기수야. B가 A한테 속아서 1,700만 원을 입금했을 때 A는 그 돈을 뽑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고, 그때 이미 기수에 이른 겁니다. 이건 사기 기수야. 중요합니다.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판례.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인이 이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땡전 한 푼 인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겁니다. 주관적 요건 고의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과실 사기는 무죄입니다. 불법 영득의사나 불법 이득의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가능합니다. 판례 정리. 그래서 사기죄 고의가 인정된 경우 시세 조정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담보로 제공한 거. 시세 조정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뻥튀기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지금 100만 원까지 시세 조정이 됐는데 이거 실제는 10,000원짜리지. 이걸 담보로 제공해서
만장을 담보로 제공하면 얼마야? 100만 원의 만장이면 100억이지 100억? 100억을 돈을 빌렸는데 원래 가치가 10,000원이면 얼마? 1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사기죄 고의 인정돼요. 2. 늘 얘기하는 거.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두 번째 줄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거. 3. 체계적인 사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거. 이게 유명한 강남 소위 뭐 한전 부지였나 어디 한전 부지 말고 포스코 부지였나 굿모닝 시티 사건입니다. 이 인간이 강남에 그냥 한 100평 정도 땅을 사. 그래놓고는 분양 광고를 막 빵빵하게 치는 거야. 강남에 드디어 아파트 대단지가 온다. 시세 차익 최하 몇 억. 그래가지고 분양 광고 빵빵하게 때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계약금, 중도금을 내겠지. 그 계약금 받아가지고 땅 더 사고, 중도금 받아서 땅 더 사고 해가지고 수백 평을 만든 다음 건설사한테 소위 그걸 뭐라 그래? 밑에는 상가, 위에는 그 아파트 주상복합 이걸 짓겠다는 거였지. 예상대로였다면 짓지. 짓고도 남아. 그리고 분양만 다 되면 간단하게 10억씩 받아가지고 1000채를 분양하면 얼마야? 10억, 100억, 1000억 초, 1조 원이야. 그럼 땅값하고 건설비 해서 한 5, 6천이면 떡을 치거든. 나머지 5, 6천만 원 대박이지.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절에.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이 기우뚱했지. 이게 분양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땅을 조금 사다가 요만큼 사다가 더 이상 달라붙는 사람도 없고 중도금도 잘 안 내고 그러는 바람에 여기서 올 수도 없된 거야. 그러니 여기다 중도금 좀 빨리 나간 사람 잔금까지 다 지불한 멍청 잔금 가까이 지불한 사람들 수백 명이 또 목매달고 죽고 자살하고 난리 난 사건입니다. 잘만 됐으면 완전히 성공했겠지. 그러나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때 바로 자기 돈이 그렇게 충분히 몇 천억이 있어가지고 시작했다면 모를까 개뿔이나 요거 100평짜리 땅 살 강남 땅 살 요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1조 원대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했다면 이건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거지. 사기죄요. 이때 또 이 굿모닝 시티 회사 사장놈한테 또 정치권에서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 또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야? 관련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래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하다가 말짱 도루묵된 경우. 4번 대우 사건이죠. 도산,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위 서류를 이중장부,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대출 등을 받았다면 이것도 사기예요. 김우중. 5번 또 나오네.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는 주제의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했다면 이건 요건 사기라고. 잘 쓰고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았다면 채무불이행, 무죄고. 역시 대부업자가 대출 당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받았다면 볼 것도 없이 사기고. 사기죄의 범위가 부정되는 경우 다 채무불이행입니다. 납품 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납품 대금을 못 준 거. 3번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체결하지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세 번째 줄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건 단순히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 사기죄 안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자기 컨디션이 요즘 안 좋은데 컨디션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괜찮아요. 그냥 견딜만 해요. 라고 하지 죽을 둥 말둥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 물론 암에 걸린 걸 속이고 암보험을 들었다든가 이건 보험 사기고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좀 많이 안 좋은데 괜찮다고 해서 개입했다면 자기 암인 걸 몰랐으니까 이런 건
사기죄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돈 빌리면서 뭐 그냥 돈 갚을 능력 있다고 뻥카 친 거 가지고는 이건 웬만해서는 사기죄 안 됩니다. 다 채무불이행이야. 갚을 수 없다라는 걸 확정적 또는 뭐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빌렸어야 사기지. 다음 페이지에 불법 영득, 불법 이득 의사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면사무소 직원이 면사무소 돈을 헛간 데다 막 썼다면 이건 뭐야? 이건 사기죠. 사기죠. 그러나 결국은 면사무소 직원이 두 번째 줄 뒷부분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 경비에 사용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 성립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건 뭐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던 것이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부도 이후 계속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부도 당시 기발생 물품 대금 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뭐 쫄딱 망한 거죠. 이때 바로 지금 납품 대금이 1억이었고 A가 갑회사에 납품한 게 줄여가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는 좀 줄었어. 1,000만 원씩 3번은 갚았어. 근데 3번은 갚았는데 도중에 또 뭐 5천만 원을 또 추가 납품을 했어. 그래서 1억 중에서 3천 까였다가 다시 5천이 올라가는 바람에 1억 2천이 된 거죠. 자, 이거 사기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열심히 갚으려고 계속 갚아오다가 또 납품 받고 또 잘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완전 이제 뭐 파산이 됐다면 이거는 사기죄 고의 인정 안 됩니다. 마지막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나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허위로 제기하면 앞서 봤던 뭐 소송 사기죠. 소송 사기. 그런데 이건 예고 등기로 인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줄구세요. 경매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건 사기죄 안 돼. 왜? 이제 보통 경매 물건이 나오면 경매 물건 잘 골라서 권리 분석해 가지고 사면 시가의 70% 80% 정도면 삽니다. 지금 여기 주안 쪽에 30평 아파트가 만일 6억이라면 계산하기 쉽게 5억이라면 요거 경매 나온 물건 잘 권리 분석해서 들어가면 뭐 4억 정도에 살 수 있어. 1억이나 차익을 챙길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경매 전문가들이 있어.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사가지고 5억에 팔고 한 1억 챙기고 하는 놈들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좋은 물건이 나왔어. 여기 지금 제일 좋은 물건이 뭐냐면 분양받아서 첫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대출받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망한 경우. 이건 뭐 중간에 뭐 세입자도 없고 뭐 깨끗하거든. 이건 뭐 그냥 당할 일이 없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면 그냥 1억 남는 거지. 그래서 A가 갑에 그 아파트를 소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알거든. 이거 괜찮은 물건이라는 걸. 누구나 오면 이제 이건 한 막 9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건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면 귀찮고 가격 올라가니까 일부러 갑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뭐 소송을 건 거야. 뭐로 경매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이거 뭐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때 A가 갑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한 건 정말 말소시켜놓고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갑의 이 아파트의 경매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요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내지는 3억 5천에 경매 받으려고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걸었다면 요거는 사기죄 실행에 착수 인정 안 됩니다. 왜? 부동산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경매 가격을 낮추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기죄 실행에 착수 인정 안 돼요. 여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그 다음 위법성, 권리자가 권리 실현 수단으로 기망 수단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사기죄가 안 되지만 도를 지나쳤다면 이건 사기죄 됩니다. 바로 밑에 판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즉 돈을 빌려준 돈 받아내려고 한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그 기망 수단에 의해서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이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A가 B한테 1억을 빌려줬고 B는 이 돈을 못 갖고 있어요. 지금 사업이 어려워. 어느 날 와가지고 이거 1억짜리 어음을 어디 가서 할인을 받아야 이거 애들 월급 주고 또 원료를 사다가 또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가 돌아가는데, 그랬더니 A가 내놔. 이거 너 얼마 예상하고 있어? 7천이면 됐지. 그랬더니 A가 내가 8천 정도에 할인 받아줄게. 그랬더니 B가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어음을 넘겼더니 이 인간이 뭐라고? 할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이거 내가 빌려간 돈 1억, 나한테 빌려간 돈 1억이랑 이거 퉁쳐. 이거 사기야. 아무리 자기 받을 돈 받아낸다고 어음을 사기쳤지만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이거 사기죄야. 그래서 아무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기망수단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면 이거 사기죄 되는 겁니다. 역시 바로 밑에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등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허위의 임금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이거 있지도 않은 허위 임금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니 이게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죠. 특별법 적용. 5억이 사기 피해 액수가 5억이 넘으면 특경가법, 50억이 넘으면 따답을 가중 처벌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죄수. 단일한 범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해서 금원을 편취했다면 이건 사기죄 포괄일죄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경찰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 라면서 1,000만 원씩 3번을 걸쳐서 받아냈다면 1월 10일 날 1,000만 원, 2월 10일 날 1,000만 원, 3월 10일 날 1,000만 원을 받아냈다면 이거 사기죄 3개요. 3,000만 원 사기죄 하나예요. 이건 3,000만 원 사기죄 하나예요. 포괄일죄입니다. 한편 두 학생한테 이렇게 속였다면 이건 실체적 경합이지. 실체적. 모아놓고 했다면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학생한테 속여서 또 몇 천만 원, 저 학생한테 속여서 또 몇 천만 원, 이건 사기죄 수개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고, 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했다면 공무원이 돈을 받았으니 수뢰죄도 성립되고 속였으니 사기죄도 성립됩니다. 상상적 경합이죠. 단 수뢰죄가 성립되려면 그 수뢰죄에다 줄 긋고 이거 직무집행의사가 있어야 돼요. 만일 직무집행의사가 없다면 수뢰죄는 안 되고 사기죄만 성립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거야. 직무집행. 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을 속여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자기가 그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속여야 뇌물죄도 되고 사기죄도 되는 것이지, 전혀 직무집행 의사가 없었다면 이건 이거는 사기죄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경찰관이 당신 아들 지금 깜빵에 간 아들 풀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을 받았다면 수뢰죄와 사기죄가 되겠지만, 경찰관 신분을 속이고 당신 아들 지금 빵에 가 있죠? 요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1억이면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다 경찰 얘기는 한 적도 없으니까 이건 그냥 사기죄만 된다고. 그게 바로 직무집행의사 이씨 없이 그 뜻이에요. 한편 위조통화를 행사해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다면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건 주의해야 될 게, 위조통화를 내미는 행위가 행사죄고 가짜 돈을 진짜 돈처럼 속여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뭐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상상적 경합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건 실체적 경합입니다.
판례만 그래. 다수설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 판례만 실경이라고 하고 역시 시험에 나왔어. 4.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해서 영득한 경우. 이것도 중요한 판례고 최근에 시험에 좀 많이 나왔어. A가 B한테 소위 희귀 귀금속 100g을 맡겼는데 이게 시가 한 1억 원 되는 거야. 1억. A 소유이고 A가 잠시 일이 바빠가지고 이걸 B한테 맡겨서 B가 지금 A의 부탁을 받고 점유 중이죠. B가 이걸 A를 기망합니다. 야, 그거 어느 날 도둑놈이 와가지고 싹 들고 갔어. 그게 뭐니? A가 야 이마 그 엄청 비싼 귀금속인데 그건 구하기도 힘들어. 어쩌냐? 그렇게 중요하다면 얘기를 하지 자식아. 난 그냥 뭐 맡아달라고 하길래 그냥 몇십만 원짜리 돌덩어리인가 했지. 1억씩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 A가 아 미친 새끼 같으니 그렇다고 네가 친구 사이에 뭐 내가 그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유 잃어버려서는 할 수 없지. 그래, 알았다. 내가 포기할게. 그랬더니 뭐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렸다고 뻥카를 친 거야. 자, 이 인간 무슨 죄야? 사기죄야 횡령죄야. 사기죄와 횡령죄 상상적 경합일까 실경일까 사기죄 하나일까 무죄일까? 찍어봐. 지금까지 배운 재산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결론을 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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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특해. 대부분 사기죄라고 하는데 사기죄는 왜 안 되나? 사기죄가 되려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타인으로부터 처분행위로 넘겨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그 물건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무슨 점유를 A로부터 뭘 넘겨받아. 이건 사기죄는 불능범이고 아예 사기는 안 되고 뭐 횡령죄만 되는 거야. 횡령죄만 되는 겁니다. 만일 B가 A를 기망을 해서 A한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나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잃었다면 이건 사기죄도 되고 배임죄도 돼. 이건 배임죄도 돼. B가 A를 기망해서 A한테는 손해를 가하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취했다면 이건 기망을 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도 되고 배임죄도 성립되는 겁니다.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이런 짓을 했다면 사기죄와 배임죄 상상적 경합. 이걸 줄여서 위임자를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와 배임죄 상상적 경합. 위임자를 기망해서 재물을 영득했다면 자기 점유물을 영득했다면 이건 횡령죄일죄. 사기죄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5번에 나오네.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와 배임죄는 이건 상상적 경합입니다. 6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사기 도박은 그냥 사기죄이지 도박죄는 안 됩니다. 왜? 사기 도박의 얘가 요즘엔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화투장 뒤에다가 형광 물질을 찍어놓고 옆방에서 적외선 투시기로 그 사기 패를 보는 거야. 화투 패를. 그리고 공범 귀 속에는 소형 리시버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든 패가 뭔지를 다 알려주는 거야. 소위 섰다판에서는 뭐 패 알면 끝이야. 패 알면 끝이거든. 다 알려줘. 제 2하고
7 들고 있다. 가보다. 그럼 뭐 얘가 8이면 슬그머니 죽고 얘가 1땡이나 2땡이면 뭐 살살 약 올려가지고 걸게 만들지. 자, 그래서 값을 A, B, C, D 넷이서 짜고서 이렇게 적외선 투시기로 값의 패를 읽고 공범한테 이걸 알려줌으로써 뭐 값 돈을 수억을 털어먹었다면 얘들 사기죄고 얘는 도박죄 돼 안 돼 얘? 했으니까 될 것 같지. 도박이 뭔데 도박이? 사실은 도박은 도와 박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도는 완전히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동전 던지기 같은 것들이고 박은 골프나 바둑 장기처럼 기량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걸 박이라고 그래. 둘 다를 합쳐서 도박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 우연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이 돼야 도박인데 이건 우연이 아니지. 패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박이 아닌 거야. 도박이란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돼야 되는데 기량이 조금 개입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우연, 기량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돼야 도박인데 이건 우연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승패는 이미 다 결정된 거거든. 도박이 아니야. 그래서 사기 도박은 그냥 사기죄만 성립됩니다. 대부분 ABC는 사기, 갑은 도박 이렇게 생각합니다. No. ABC만 사기죄고 갑은 무죄,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7번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해서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랬지? A가 B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 뒤 B한테 안 해주고 C한테 돈을 빌리고 C한테 해주는 거 이거 이중매매 이중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매매 이중담보. 이중매매의 원리는 지난번에 설명했지.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 것처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긴 다음 C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일사천리를 받은 다음 C 앞으로 등기까지 격려했다면 B는 완전히 엿먹은 거 아니냐고. 자, 이때 바로 A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 배임죄입니다. 누구한테? B한테 배임죄라고 그랬어. 이때 이중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C한테 알리지 않은 게 C한테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C는 돈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 다 넘겨받았는데 뭐 이건 C한테 사기죄는 안 돼. 그냥 B한테 배임죄만 됩니다. 근데 이건 애당초 B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B한테 정말 땅을 팔려고 했었는데 도중에 C가 기라성처럼 나타나는 바람에 C한테 넘어간 경우고 A는 처음부터 B하고 계약 맺을 때부터 B한테 이걸 넘겨줄 생각은 일체 없었어. 근데 넘겨줄 것처럼 B한테 계약을 맺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다음 계획대로 C한테 이걸 넘겼다면 이건 배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넘겨줄 생각도 없으면서 넘겨줄 것처럼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 사기죄 그리고 뭐 배임죄 뭐 따로따로 성립되는 거야. 무슨 경합? 실경. 왜? 이중매매하는 행위와 돈 받아 챙긴 행위는 이건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실경이 되는 거야. 사기죄와 배임죄 실경.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본인을 기망해서 본인을 손해를 줬을 때는 이건 뭐 사기죄와 배임죄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기망행위로 사기도 저지르고 배임도 저지른 경우고, 자, 이거는 계약금 중도금을 받을 때 이거 B를 기망을 했고 중도금 받은 뒤 한참 있다가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는 배임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2타 2피 사기죄와 배임죄 실경. 이건 뭐 기망행위로 배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뭐 1타 2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였느냐면 B가
상호신용금고 간부급 임원진한테 허위결제를 올려요. 그래서 갑한테 대출을 해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인천 지역의 유지인데 이 사람하고 거래 많다면 우리 상호신용금고는 대박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요거 대출을 하게 하는 거야. 대박은 그냥 완전 쪽박이고 다 망해가는 놈인 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올려가지고 뭐 깜빡 속은 이 임원진이 문의까지 했어. 야 정말 괜찮냐? 네가 책임질 수 있냐? 괜찮습니다. 이 사람 잡는 건 우리 상호신용금고의 완전 대박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제를 해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바로 뭐? 이건 기망수단 하나로 뭐? 배임. 담보 없이 막 대출해 주는 거 배임 아닙니까? 기망수단을 동원해서 배임까지 했으니 이게 바로 뭐?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고 이건 얘를 기망하는 행위와 얘를 배반을 때리고 이중매매하는 행위가 이타이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야. 이타이피. 이건 일타이피. 일타이피. 어렵죠? 어렵지만 이해만 잘 해두면 한 번 이해만 잘 해두면 뭐 미천이 됩니다. 실력이 되고 조금 쉬었다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갑시다. 10분 쉬었다 갑시다.